모든 과학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지식으로 표현되지만 동시에 사적으로 과학은 불확실성과 논쟁을 경험합니다. 과학이 단지 재현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험실에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과학자가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조밀하게 묶어내는 연결망 구축의 실천입니다. 어떤 주장이 사실로 구성되는 것은 그 주창자가 중요한 타자들과 동맹 또는 연결망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은 단순히 불멸의 진리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절차와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열대 전염병의 일종으로 심한 구토와 함께 오한, 전이율,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1793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황열병이 창궐했을 때 당시에 가장 선도적인 의사였던 사람은 벤자민 러쉬였다. 독립선언서의 서명자이기도 했던 그는 특이한 의학 이론에 이상하리만치 집착하고 있었다. 그 이론은 고열을 수반하는 질병은 다량의 출혈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증세가 호전된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가 효과를 본 사례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환자들은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사례로 보았다. 이 이상한 치료법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떠오르는가? (1881년) 황열병의 병원체는 말라리아 등과 같은 다른 열대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주로 모기에 의해 운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1899년 쿠바 정부가 황열병 퇴치를 위해 모기를 구제하여 200년 이상 걸쳐 중남미 지방에 유행하였던 황열병이 없어졌습니다. 1901년에는 황열병의 원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황열병에 대한 대처가 처음부터 이렇게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벤자민 러쉬가 자신의 이론이 정확하다고 확신하게 된 과정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증세가 호전된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가 효과를 본 사례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환자들은 병이 이미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진행된 사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검증 방법은 그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회복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확증 사례라면 환자의 사망은 그 치료법의 반증 사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러쉬는 그 반증 사례들을 다른 요인, 즉 어떤 치료법을 사용했더라도 결국엔 사망했을 정도로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설명해 버렸습니다. 러쉬의 검증법은 출혈치료법이라는 이론을 반증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학 이론은 물론 모든 합리적인 주장은 그 이론이나 주장에서 도출되는 예언이 틀린 것으로 판정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진술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관찰된 내용이나 실험 결과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예언이 충분히 상세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상세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론일수록 더 좋은 이론입니다. 만약 어떤 이론이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한다면 또 다른 특정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함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세화의 정도와 반증 가능성은 정비례합니다. 보다 상세한 예언일수록 그것이 확증되었을 때 더욱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예언을 반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내일 낮에는 몹시 더울 것입니다 라는 예언보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8.3도일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더 상세합니다. 따라서 반증의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예언은 낮 최고 기온이 38.2도여도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